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강원 전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서지방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를 기록하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꽤 떨어지고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추위가 심하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날씨,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이슈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고요. 또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제60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활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조선 왕조실록 의궤가 110년 만에 고향 평창으로 귀환했습니다. 평창군은 보관식 재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심재국 평창군수는 앞으로 조선 왕조실록 의궤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문화 관광 축제를 기획해 지역 문화 창달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류업계들이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단행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트 진로는 어제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한국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주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주 전통시장 이용 시민 10명 중 4명은 주차 불편, 3명은 시설 노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전통시장 주차 문제 해결에 우선 주력하기로 하고 연내 전통시장이 밀집한 원일로 일대에 55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고 문화의 거리에 공영주차 타워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시비 11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먼저 강원도의 이슈,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강원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 시장이 이번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삼척에 서울 은퇴자들을 위한 뉴타운 건설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진태 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지난 8일 도청에서 골드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시다시피 여권의 차기 위력 대권 주자라서요. 관심이 더욱 모아졌는데요. 이번에 양측이 맺은 골드시티라는 사업은요. 지역 거점 도시에 뉴타운을 조성해서 서울 은퇴자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 정책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면서 서울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첫 대상지를요. 자연환경과 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강원도 삼척시에서 추진하기로 하고요. 이날 강원도와 삼척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까? 네. 네네. 좀 더 골든시티라는 게 어떻게 조성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일종의 오세훈 시장의 대선 공약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서울시와 강원도가 협약을 맺은 이 골드시티라는 주거 정책을 좀 더 보면요.
그 서울에서 생활한 그 50대 내지 60대 은퇴자가 그 삼척에 조성된 그 청정 환경의 새로운 주택단지로 이주해서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이곳에 그 이주한 은퇴자의 그 서울 집은요, 공공이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이나 그 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삼척에 그 조성되는 그 서울 은퇴자의 주거단지는요, 대략 한 2025년 말까지 한 2,70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그 삼척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좀 이런 그 중소규모의 그 뉴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좀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그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 지방 소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서울시에서 해법을 마련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과정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 오세훈 시장의 그 향후 정치적 행보와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이는데요. 실제 그 오 시장이 이날 그 강원도와 그 업무 협약에 이어서요, 그 소속 정당인 그 국민의힘 도당을 찾아서 주요 당적자와 그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그 김진태 지사와 그 박정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그리고 한기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요, 골드시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그 강원도와 좀 일심 동체가 되겠다. 그리고 그 지금 정부와 정치권 실세는 전부 강원도에 있다. 이런 강원도 출신이다. 이러면서 저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좀 각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김진태 지사도요, 오 시장과의 인연을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30여 년 전에 그 군 법무 시절에 오 시장이 자신의 그 1년 선배 법무관이었고요. 이렇게 함께 근무하면서 한 방을 썼고 매일 손잡고 밥 먹으러 갔다. 이런 친근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참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지방 소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진과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인적 쇄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용퇴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권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요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죠. 최근 그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해지를 요구했고요. 2호 혁신안으로 그 희생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대통령과 친한 분의 용퇴를 요구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김기현 당대표와 부산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강릉의 권성동 의원을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촉구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 김기현 대표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좀 시사하는 발언이 좀 당 그 원내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그 홍천 행성 영월평창의 그 유상범 의원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권성동 의원의 행보가 더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 권성동 의원은 그 18대부터요, 이후 내일이 그 4번 연속 강릉에서 당선이 됐고요. 내년 총선에서 5선을 노리는 당내 중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한 친문 핵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권성동 의원은 공식 반응은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좀 어제 입국했기 때문에 좀 언론에 노출도 없는 영향도 있는데요. 그 당 안팎에서는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합니다. 그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그 계파 갈등 봉합이라든가 총선 승리라는 그 선당 후사를 차원에서 당내 물갈이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요. 그 단순한 그 험지 출마가 자칫 그 야당의 승리를 안겨주는 의미 없는 희생이 될 것이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아무래도 인구수에 밀려서 그 중앙 정치권에서 변방으로 머물렀던 도 정치권 입장에서도요. 좀 권성동 의원의 그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는 정치적 손실이 크다. 이런 우려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요. 당 공천을 못 받으면 지난 그 총선처럼 무소속으로도 좀 강릉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그 권성동 의원의 그 행보는요, 앞으로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전체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할 만합니다. 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에 강원도 정치권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강원도 선거구는 한 8곳인데요.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이 2석입니다. 이 중에서 그 국민의힘의 그 강원도 현역 의원들을 보면 그 이양수 속초인재 고성양양의 의원이 그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 총선 기획단에 배치가 됐고요.
그 이철규 의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하고 유상보 업무원은 각각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정선거제도 개선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당 지도부의 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원주의 박정원 의원도 그 원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당의 그 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런 거에 비해서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당 지도부 면면을 살펴보면요. 강원 인사가 좀 얼굴을 찾아보기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에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그 가결기에서 원내 대표단이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그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총선 조직에도 강원도 민주당 인사의 지역 안배는 찾아볼 수 없는 실상입니다. 상당히 좀 국민의힘과 그 대조적인 건데요. 이를 두고서 좀 당내 일각에서는 그 친명이라든가 비명 이런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강원도에 있는 민주당 세력이 제대로 중앙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김우영 도당위원장이요. 서울 은평 선거구 출마를 저울질하는 소식이 좀 파다하게 전해지면서 주변은 민주당의 운영이 상당히 좀 유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남은 기간 좀 민주당이 좀 내년 총선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자, 다음은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 예산을 놓고 강하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정부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그러죠. 뭐 원주나 뭐 행성도 있고 각 지역마다 그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좀 국비 지원 없이 시군에서 알아서 자체 발행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럼 이제 국비 지원이 없게 되면 그만큼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더라도요. 좀 할인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은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그 증액하기로 하고요. 어제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7천억 원을 전액 증액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수적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였습니다. 예산 증액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요 표결 그 강행에 반발해서 집단 퇴장을 했고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그 지역화폐 예산은요. 향후 국회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 다만 그 예산 증액은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에 그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서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지난해에도요 정부가 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가요 야당과의 그 협의 끝에서 그 절반 수준인 한 3,500억 이 정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 화폐,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 협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끝 소식이죠. 행정안전부가 일선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향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그 인구 10만 명 미만의 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현행 한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금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 그 부단체장, 쉽게 얘기하면 부시장 내지는 부군수 이런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요 4급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지휘 통솔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특히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그래서 그 인구 5만에서 10만 명 규모는 내년부터 5만 명 미만은 2025년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그 개정안에는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도 또 포함이 된 거고요. 지방의회 역할이 그 중대됨에 따라서 유능한 그 인재 그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3년 이후에 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요, 월 기준 도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그러니까 최대 한 50만 원 올릴 수가 있고요. 시군 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최대 40만 원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이 되면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역 시정에 맞게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조례 정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 내 이슈 소식은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제60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11시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 박다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가 또 원주 아니겠습니까? 네. 농업인의 날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내일이 11월 11일인데요. 이 11월 11일 하면 다들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11월 11일은 대한민국의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인데요. 이 날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한 이유로는 한자 흑토자를 나눠보면 10과 1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년 중 10일이 2번 겹치는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건 1996년부터지만 원주시에서는 원주시가 원성군이었을 때부터 1964년 자체 제정 이후 매년 행사가 열려 올해로 60회를 맞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농촌 지도자 원주시 연합회 원연호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에 발상지가 언제 원주인 거는 모든 분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원주시 농업인의 날은 1964년 농업인들의 그 자율행사로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6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농업인의 날은 우리 선배 농업인들이 흑토자 함자로 쓰면 12를 흑토가 되거든요. 숫자 3번 모이는 11월 11일 11시를 기해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까지 유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로는 원주시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1996년도에 정부에서 농업인의 날로 선포를 해가지고 올해 28회가 되지만은 원주시는 발상지로서 6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원주 농업인들의 그 농업인 발상지로서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행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후배 농업인들이 향후 새로운 100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지금까지 정부 기념일을 발상지인 원주에서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업인의 날의 그 국가기념 행사를 원주에서 꼭 개최되기를 기대하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11일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원주가 또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도 좀 함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내일은 가래떡 데이이기도 한데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세대의 인식을 제고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3년에 가래떡 데이가 생겼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식 데이로 지정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래떡 데이도 많이들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는 있었는데 잊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일은 한 해의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데요.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일 제60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내일 기념식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단관공원에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탑에서 추수감사를 위한 삼토제례를 올리고요. 이번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자랑스러운 농업인 상 등 8개 부문에서 29명을 시상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공연과 노래자랑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막대과자 주고받는 날로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농업인의 날인 줄 알았지만 그랬지, 맞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들어서 농업인의 날인 거는 들어보기도 하고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막대과자 주고받는 행사에 좀 더 진심을 담는 것 같죠. 올해는 특히나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날씨였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셔서 올해 농사가 참 힘들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번 11월 11일은 아이들과 함께 농업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볼 계기를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또 농업인의 날이 원주에서 생겨났다고 하니까 더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11월 11일 하면 보통 저희가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뭐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냥 관심 없었는데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니까 혹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가래떡 데이가 혹시 농업인의 날이어서 네, 생겨났나? 올 한 해 참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죠. 물론 막대 과자도 맛있고 좋지만 농민들의 쌀 생산량 증진을 위해서 내일 하루만큼은 맛있는 가래떡을 또 사서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날 소식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개정 평가 결과 16개 시군에 1,084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강원특별자치도청 균형발전과 김건종 과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김건종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작년부터 전국에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좀 배분이 될까요? 네,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정부에서 1조 원을 이제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로는 25%, 기초자치단체는 75%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광역기금의 경우에는 서울,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의 관심 지역 또 18개 시군의 투자 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도의 경우에는 춘천, 원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며 4개 시군이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로 볼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수혜를 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후에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차등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수에 따라서 뭐 배분되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기초개정 사업의 평가 대응 및 뭐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서 올해는 이제 그 최고 등급의 2개 시군이 선정되는 그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향후 우리 이 시군이랑 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차기 기초개정 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기금이 아직까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떤 단계입니까? 네, 그 사실 작년에 우리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아주 그 11월, 12월 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월 되고 그래서 좀 조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의 경우에는 특히 단연도에 걸쳐서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투자 심사 또한 그 행정 절차 이런 게 저조하다 보니까 느린 건 있는데 거의 이제 많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에서는 기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기금 지원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 준비가 어떻게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규모 사업이 많아서 이제 집행률이 저조한데 행정 절차 이행, 뭐 설계 등이 이제 계획대로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이제 그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독려하고 또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배정받은 예산 1,084억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네,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뭐 주거, 교통, 복지, 의료,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 그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정주 인구 증가, 생활 인구 확대 등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태백시의 경우에는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은하수길을 활용한 전망대 등을 조성해서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운탕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의 경우는 이제 은퇴자, 청년층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고 또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수도 공급 시설,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균형발전과 김권중 과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